안녕하세요. 실전 연애 코치 맨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약간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NLP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NLP 기술 같은 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간접적으로 최면 효과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런 겉핥기 기술은 NLP 진가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걸 왜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자 꼬시는 기술이라고 하니까 쓰는데 그렇게 쓰면 여러분은 대화 소재 하나 얻어간 거지 NLP를 쓰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익히는 순간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여자한테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가 될 거예요. 그럼 더 효과적으로 간접 최면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NLP가 유혹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선 NLP라는 것을 여러분은 최면 기법으로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사실 NLP는 본래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자, 심지어 NLP를 레드썬하고 잠드는 그런 최면으로 많이들 알고 있던데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 NLP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NLP를 알기 전에 트랜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라는 건 상태라는 뜻을 말하는데 최면 상태, 감정 고조 상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면 웃음이 나오고 슬프면 눈물이 나듯이 어떠한 트랜스에 빠지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에 휩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트랜스라는 게 더 깊어지면은 어떤 감정 상태가 될까요? 어떠한 슬픔에 오열하고 또 어떠한 분노에 감정 절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깊은 트랜스에 빠질 수가 있겠죠. 이해됐나요 이거? 그러니까 또 심지어 눈이 뒤집어지는 코마 상태까지도 트랜스라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제 영역이 아니니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트랜스라는 걸 예시 하나만 더 들자면은 클럽 같은 공간이 트랜스 빠지기 엄청 쉬운 공간인 거 아나요? 그러니까 어두운 조명과 음악 그리고 술, 또 남녀가 만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전부 트랜스 요인이죠. 여기서 우리가 음악 하나만 빼도 트랜스가 빡 하고 깨질 거예요. 이런 게 트랜스입니다. 결국 내가 상대에게 NLP를 쓴다는 거는 어떠한 트랜스에 빠뜨린다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NLP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텐데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NLP라는 것은 Neuro Linguistics Programming이라고 해서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5가지의 신경, 즉 오감이 언어화가 돼서 뇌에 저장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인간 말고 동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오감으로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언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 표현에 대한 디테일이 없죠. 그죠? 다만 인간은 오감을 통해 경험을 하고 그것이 언어화가 되기 때문에 더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감정을 익히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끓는 주전자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있겠죠. 이러한 고통은 우리가 지금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어릴 때 과거로부터 어떠한 간접적인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낳은 일종의 트라우마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감정은 과거로부터 배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은 절대 이론으로 터득할 수가 없는 하나의 사회성이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더 들자면은 여러분 혹시 바퀴벌레 혐오하나요? 전 되게 혐오하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바퀴벌레가 혐오스러운지 아닌지를 사실 몰랐어. 살아오면서 조금씩 혐오스럽다는 것을 인지하고 학습한 거지. 예를 들어서 나는 바퀴벌레가 혐오스럽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 바퀴벌레가 내 얼굴에 달라붙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때부터 바퀴벌레는 혐오 그 이상의 공포의 존재로 다가오는 거지. 결국 이런 식으로 인간의 뇌는 살아오면서 어떠한 트라우마들이 생기는 원리예요. 이해됐죠? 이제 픽업과 조금 비슷한 예를 하나 들자면은 만약에 내가 뚱뚱한 남자인데 매스컴에서 뚱뚱한 남자가 여자한테 계속 까이면서 찬밥 신세되는 걸 좀 겪었어. 간접적으로. 그렇다면 나는 이제 뚱뚱한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를 간접적으로 학습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 뚱남은 실제로 여자한테 자신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간접적인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왜냐? 매스컴에서 여자들이 이미 증명을 해주는 꼴이니까. 이렇듯이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서 NLP의 첫 번째 원리가 쓰이네요. 바로 이러한 트라우마를 고치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헌팅할 때 떨리죠? 이제 이것을 AA라고 해서 접근 공포증이라고 하는데 낯선 여자한테 말 거는 게 떨리는 이유는 현재가 아닌 과거로부터 생긴 상처들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생긴 공포증인 거죠. 이해됐죠? 자, 여기서 팩트는 AA가 심한 남자일수록 현재의식만으로 AA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만큼 트라우마가 심하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 혐오자들이 용기를 내도 바퀴벌레를 손으로 못 잡는 이유가 트라우마가 그만큼 심하다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비유하자면은 여러분이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나는 뛰어내릴 수 있어 이렇게 10번을 외치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해봐요. 뛰어내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트라우마가 심하니까. 자, 그리고 반대로 A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지 않는 경우에서는 현재의식,
즉 마음가짐만으로도 충분히 보완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가 심한 남자들의 기준 같은 경우는 여자와 말을 할 때 버벅거린다든지 아니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 백지가 돼서 뇌절한다든지 이런 남자라면 현재의식보다는 잠재의식으로서 우회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뭐 즉 실제로 여자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껴줘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 진짜 헌팅부터 할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소셜 거기에서 속하는 여자들한테 말을 걸어보는 습관 아니면 뭐 순수한 마음으로 길을 묻던지 하면서 아주 천천히 내 머리에 내재된 거부 반응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가 심한 남자는 결국 여자라는 존재를 거대한 산으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쁜 여자는 고귀하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여자는 나를 받아주는 입장이고 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어려워할 이유가 사실은 없죠. 내가 어프로치를 많이 하고 매력을 많이 키우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은 인간은 뭐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 과정을 겪지 않나요? 그잖아요. 근데 여자한테 까이는 것도 사실 별거는 없는데 근데 AA가 심한 남자는 이러한 까임을 하나의 왁구 테스트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여자한테 까이는 것을 회피한다는 건 내 왁구가 별로고 내가 매력이 없다는 것을 여자가 대변해주는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고 피하는 거지. 이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데 뭐가 문제야. 좀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 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AA가 심한 남자는 NLP를 통해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어쩌면 NLP의 꽃이죠. 자, 이것도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이런 경우 한 번쯤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사친이나 소셜인데 이 여자랑은 그렇고 그런 사이가 전혀 아닌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랑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두근거리거나 설레었던 적이 한 번쯤 있었죠. 뭐 이거 말고도 그냥 여자가 갑자기 빤히 쳐다봐서 두근거린다던가 이런 적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키스할 것 같은 분위기.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닌데 말이야. 내 욕망이 끌어올릴 때가 있단 말이야. 자, 이게 바로 상대방이 나한테 NLP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뭐 아니면 실제로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여자에게서 다른 의도를 받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상황인데 뇌에서는 그 의도를 다르게 인식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로다가 키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거기서 이제 가까이서 대화해라. 하지만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는 안 된다 라고 알려준 적이 있어요. 이것도 NLP 기술이에요. 자, 이런 NLP 기술은 대체적으로 이제 섹슈얼적인 상황을 넣고 싶을 때 쓰는데 일상에서 다른 의도를 비언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랑 회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술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야. 아니면 갑자기 말없이 마주보고 있어서 어색한 기류를 뿜는다든지 하면서 그 일상에 대한 다른 의도의 바이브를 집어넣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그러니까 뇌는 상상과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영화가 가짜인 걸 알면서도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죠. 반대로 이런 공감 능력이 없는 개들한테 귀신 영화를 보여줘봐. 안 놀라지? 못 놀라지? 왜냐?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 정리하자면은 여자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감정을 이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자의 이상형이 교회 오빠 같은 푸근한 스타일이라면은 이것도 다 여자가 겪었던 데이터에서 나온 이상형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어릴 때 교회에서 이제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오빠를 보고 반한 거야. 자, 그게 그 여자한테 굉장히 어트랙션으로 발현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그 교회 오빠 같은 이미지를 그 여자한테 심어줌으로써 매력을 보여주는 원리죠. 다정다감하고 굉장히 선한 이미지를 뿜으면 돼요. 이해됐나요? 자, 즉 두 번째 원리는 상대방이 겪었던 경험이나 감정을 꺼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여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섹슈얼적인 상황을 넣거나 아니면 뭐 상대방이 겪었던 최애 매력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거죠. 또 아니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 트랜스가 뭔지 배웠죠. 감정에 휩쓸리게 만들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간은 희노애락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여자한테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꺼내게 만드는 건데 거기서도 약간 이제 슬픈 감정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우울한 감정 하나씩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장 여러분도 고민거리가 있을 건데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는 그 여자의 아픈 트랜스에 빠뜨리면 돼요. 그 우울한 감정 같은 것들. 그리고 그것을 위로해주면은 이것도 엄청난 팀 래포를 구축할 수가 있는 원리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물론 여자가 본인의 상처를 꺼내기까지는 좀 친해져야겠죠. 다짜고짜 여자의 아픔을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릴 때 수련회 가서 뭐 개고생하고 마지막에 뭘 해요?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부모님 생각하고 뭐 집 나오면 개고생이다 뭐 시켜준 다음에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기승전결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제 미드게임 이론 중에서 제가 자세하게 가르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트랜스에 빠뜨린다는 것은 영화 속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슬픔을 공감한 다음에 뜨거운 밤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림들. 즉 아픔을 공감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존력을 나타내고 그것이 섹슈얼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프터를 할 때 여자의 아픔을 꺼내고 잘 위로만 해주더라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자가 이러한 경험들이 일절 없으면 우리는 NLP를 쓸 수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여자 있잖아요. 뭐 사회성이 좀 부족한, 온실속의 화초 같은 그런 여자들은 NLP를 쓰기 부적합하죠. 그런 오감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냉철함을 잊게 만들 정도로 훌륭한 기술로서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음치들이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팁 하나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노래를 더럽게 못하는데 상대에게 공감을 시켜주고 싶으면은 본인의 현재 처지에 해당되는 노래를 해봐요. 그러니까 물론 전제는 상대가 내 처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그 노래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별을 했다면은 나와 비슷한 이별을 한 가사의 노래를 픽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부르지 말고 약간의 허심탄회함과 슬픔으로 불러야겠지. 이러면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감동적일 거야. 물론 너무 못하면 안 되겠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딴소리를 하자면은 아까 첫 번째에서 나온 내용인데 처음부터 A가 없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A가 없는 게 아니라 A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바퀴벌레를 식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바퀴벌레가 혐오스러운 곤충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 케이스죠. 마찬가지로 AI를 모르는 남자들은 그래서 그런지 좀 기계적인 느낌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배운 걸 정리하자면은 NLP라는 건 내가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보완하거나 상대방이 겪었던 경험과 감정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픽업에서의 NLP입니다. 그러니까 NLP 기술이 다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들은 제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한 두어 번 정도 정독을 하면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수강생들은 한 번 더 상기되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긴 시간 고생했고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